예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 정부로 이송된 4일날 이송이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예. 하죠. 쌍특검법. 50억 김건희. 예,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예. 5일 오전 9시 11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고 대통령이 35분에 재가를 해서 24분 만에 예.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28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정부에 이송되는 네. 즉시 거부권을 그랬죠.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거부권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정치적 파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네. 설명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속전속결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일날 본회의가 네.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면서 쌍특검 정국이 열렸다 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이관섭 실장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뭐 그렇죠.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관섭 실장이 이렇게 설명까지 한 거는 지금 사실 국민 여론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히 예. 찬성 여론이 많습니다. 예. 그래 대통령실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네. 지금 어떤 정당성,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는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좀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이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관섭 실장이 설명한다고 해서 논리적 설명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을 이용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또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네,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알고 있더라. 하긴 해야 되는데 총선 이후로 하는 거. 그게 정치에 타당하다. 이관섭 실장이 말한 선택권 침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2020년 총선 때 물론 코로나가 그 어떻게 입법으로 된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볼 때 그 돈 풀기 엄청난 그때 코로나 지원금 풀기가 결국은 이 거대 야당을 그때는 거대 여당이죠. 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 파행까지 지금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 침해. 예. 이게 결국은 그때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법안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수사를 하면서 불러들이고 공표하고. 예. 일일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거는 판단을 할 뭐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특검 자체도 야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수행을 그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그 다음 뭐 어떤 이념의 문제 이런 건 다 뒷방으로 물러가고 순전히 이거 특검을 가지고 하면서 이 정책의 문제는 완전히 이번 총선에서는 의미가 없고 네. 오로지 특검을 수용했냐 안 했냐 대통령이 자기 부인 살리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걸로 몰고 가서 이게 그렇다면 4월 10일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죠. 네. 3개월 딱 남았네요. 네. 10일이니까 4월 10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총선이 아니고 이게 그 어떤 신임 투표 비슷한
네.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다고요. 네. 총선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견제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그게 찬반 투표로 가는 그런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 침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로서도 그건 동의하는 바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이관섭 실장이 뭐 이게 위헌적이다 했는데 저는 위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예. 이거는 뭐 헌법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가치라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보기 나름인 거지. 예. 제가 이 법안 자체로 이 법안에 어떤 그 시행 방식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예.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선택권 그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헌법에 있는 뭐 가치 이게 말살된다.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다. 이게 그 결국 국민들을 갖다 눈 가리고 그 4.10 총선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겠다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논란을 이게 빚고 무슨 있어요. 근거로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12월 28일 날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네.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상 권한이란 말이에요. 고유 권한 아니에요? 고유 권한인데 네. 자기들은 어떤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특검은 여당 야당이 합의하고 예. 그다음 특별 검사도 서로 합의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야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많지만 합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왜냐하면 이번 4.10 총선에 써먹으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는 권한 남용인지 그냥 이런 방구도 없고 내로남불 또 나오는데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그 거부권 네. 그게 적절하고 부적절하고는 문제는 다르죠. 근데 그걸 권한쟁의로 헌법재판소를 꼭 한다는 게 결국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1월 9일 날 국민의힘에서 재투표, 제2의 붙이자 하는 걸 막기 위한 이분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늦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그걸로 시간을 끌자는 시간을 거예요. 끌어가지고 계속 이걸 총선 아주 임박할 때까지 끌고 가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거부권 행사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제2를 갖다 늦게 하도록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이번에 또 써먹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여튼 뭐 어떤 편법 탈당 뭐 이런 거 워낙 많은데 이번에 이 권한쟁의 심판은 거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그 법률가 출신이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 겁니다. 법률가 출신 박주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수석 원내 부대표인데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과 배우자를 수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예. 자기 건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밥 먹듯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예. 그러니까 쟁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헌법에 정해진 그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헌재에 좀 알아보자. 그 얘기를 알아보자고요. 그럼 헌법재판관 한 분 그 야당 측 재판관 설명드리면 되죠. 초청해놓고. 그러면 굳이 쟁의 심판까지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속내가 드러나는 게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인가 뭐 12년 거기에 대해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한다거나 예. 그것도 없는데 그게 자기와 관계되는 사건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것도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서울 헬기 이송과 같이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말을 맞추다 보니까 나온 거지. 이게 무슨 자기 사건하고 관계되어서 깊이 해야 되고 자기가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그걸 꼬리로 해가지고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관련 사건을 다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니까 그걸 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명품백 사건. 모터스는 지금
명품백 사건은 지금 그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그렇죠, 김연한 공무원이요. 법에도 해당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자고 하기는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진짜 1년 몇 개월 탈탈 털어도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은 이제 그 양두구육이라고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간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해놓고 안에서는 명품백 내지 이런 거 한번 그 구워가지고 그러면 민심에 아주 그냥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도 사실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감을 못 가지게 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진데 많은 국민들이 중도 성향 있는 국민들도 명품 100 사건까지 이게 그 특검에서 나오면 그리고 매일 발표하면은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뭐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 좀 전에 법률가라고 변호사 맞죠? 근데 저는 뭐 다 훌륭한 법조인 정치인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정치인 되는데 발판으로 삼는 그런 법조인들이 진짜 법조인인가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법조인을 요거 안 보이려면은 박주민 의원도 있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떤 당의 당리 장략에 따라서 해보는 말인지 한 반성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좀 늦추면은 결국 2월 공천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탈락한 그렇죠. 그럼 제2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그거죠,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까먹었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대요. 이건 총선용 정쟁으로 끌어가기 위한 것인데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뭐 야당에서는 이탈표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비명 반명도 많고 거기는 오히려 탈락 의원이 더 많죠.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데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탈당한 허은하 의원 뭐 거기도 의원직을 상실했으니까 뭐 관계없고 그거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2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탈당이 원하는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만일 제2에서 통과돼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하게 돼가지고 매일 김건희 라디오 막 9시 뉴스만 틀면 나온다. 누구한테 이익이겠습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 측에 100배 이익인 거예요. 국민의힘 탈당파한테 이익이 전혀 없어요. 없죠.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 당신은 국민의힘에서 배신하고 이익을 못 받았으니까 나온 사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같은 그렇죠. 저기 선거구에 나오면 당연히 무슨 도움 됩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탈당.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 특검 전국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저희들도 여러 차례 또 여 변호사님도 요구했던 특별 감찰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이미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은 뭐 법에 정해졌으니까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2부속실 하겠다고 이것도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은 뭐 부속실 설치 문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국면을 좀 넘겨볼까 하는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도 뭐 야당 추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는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고 제2부속실도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압니까? 자신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설치를 해야죠. 되죠. 그거 뭐 야당 동의받을 필요도 아니 없죠. 그거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 국민의힘의 그동안 대통령실에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가 없었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안 냈는데 이관섭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관료니까. 그러니까요. 관료들은 절대 자기 책임질 일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검토하겠다고 이런 식이거든. 이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지지도가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번에 우리가 그 김기현 대표라든가 전 대표죠.
장제원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이슈를 선점해야지. 예. 이 전국에서 항상 늦어요. 야당은 예. 나쁘지만 항상 선제적으로 뭐 내로남불식 공격을 해대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치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이런 분들을 옆에 모시고 이걸 어떻게 전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냐 이걸 받아가지고 제2부속실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속실 필요 없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조만 해도 영부인은 여사라 그러니까 하여튼 외국을 가건 국내에서 뭐 고아원을 가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좌해 줄 사람이 가서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제된 말을 또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즉석에서 말하는 거 참 그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정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치를 두 분 다 안 해보신 분이라서 고 교수님도 그렇죠. 우리 뭐 DJ나 YS 그 사모님들은 정치하는 남편을 수십 년 따르면서 어떤 정치적 감각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정치는 본인이 탁월하죠. 정치 뭐 감각이. 정치인들 보면 그렇더라고. 부인이 더 역할 많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못 가보는 곳 이런 거는 부인이 챙기.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게 없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본인 참모도 없고 본인도 정치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뭐 일종의 좀 이 잡음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 여론하고 관계없이 여론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 부속실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무 감각이 있는 그 부속실을 갖다 꾸려야 된다. 위험하니까. 그걸 왜 국민들한테 넘기냐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감찰관 이것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원래 줄리 사건 났을 때 이 얘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질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로서만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인데 우리나라 그 공무원 1호 공무원 부인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됐고요. 사실 그거 믿고 안 했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아까 특검 이야기도 있죠. 이게 제가 너무 좀 정무적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기에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야당이 총선에 이용하는 게 안 될 때 내가 특검 받아들이겠다. 그거 해놓고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있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피한다는 느낌을 지금 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나 총선 끝나고 내가 먼저 특검 요구하겠다 할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도 어떨지 한번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있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뭐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맨날 검토만 해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때 명확하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게 나오지를 않고 있고 아무튼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70%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도 60, 70%에 이르는 총선 전에 이 압도적 부정 여론 이것을 극복하는 게 해야죠.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총선의 총선에 가장 있어서. 큰 변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생각을 하고 여당 쪽에서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지금처럼 이런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그거 하나로 사실 뭐 3당 분열로 되기도 됐지만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 선제적으로 내가 민주화를 이루고 하겠다 해버리니까 그 뭐 사실 뭐 말한다고 민주화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직선제 하겠다고 딱 해버리니까 그걸로 국민들이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 없다. 지금은 형태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내놓은 미끼 특검에 질질 끌려다니는 지금 형국이에요. 물론 설명한다고 국민들 설득한다고 이관섭 실장도 나왔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단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특검 그렇게 고심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는데요, 뭘. 허자기도 안 안 해요.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 특검 전국에서 이 부분이 특검 전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요. 총선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아주 잘 대처를 그러니까요. 해야 한다. 정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맞습니다. 점을 마무리로서 나라를 위해서 강조를 그렇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